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칠까요? 조심스럽게. 네, 드디어 저희 리뷰 앤 프리뷰의 영상이 붙습니다. 네, 참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몇 달 동안 찬 기자가 열심히 알아봤죠. 영상 뭐 가격부터 해서 영상이 어떻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며, 근데 결국은 저희가 영상권을 따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꿈꿔왔던 게 MOTD 네. 같은 방송을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네, 리뷰 앤 프리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퍼즐 같았던 영상까지 저희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완성 단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봐주신 덕분에 저희가 영상을 포함한 리뷰 앤 프리뷰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더 좋은 볼만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라운드 리뷰로 21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첫 경기 수원 더비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FC가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저에게도 아픔을 줬습니다. 자, 든자리에 힘을 앞세운 수원 FC가 난자리가 느껴진 수원 삼성을 제압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원 FC는 새 얼굴이 제 몫을 해줬고요. 수원은 고승범과 헨리의 공백을 절감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은 주력 포메이션에 꺼낼 수 있는 카드 모두 내세웠습니다. 수원은 부상한 김건희 대신에 제리치, 정상빈 투톱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승범 자리에는 강현목 선수가 나왔습니다. 헨리의 자리는 박대원이 메웠고요. 수원 FC는 라스, 양동현 투톱을 내세웠고요. 예상대로 타르델리는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잭슨이 3백 왼쪽에 섰고요. 등록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김주엽이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게 이채로 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수원 FC가 경기를 주도했어요. 분위기를 이끌어갔는데 경기를 앞두고 제가 관계자한테 좀 들었는데 양 팀이 공교롭게 좀 동국대랑 비슷한 시기에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때 동국대 관계자가 수원 FC는 몸이 좋고 수원은 좀 무겁더라, 경기력 차이가 좀 난다더라 했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수원 FC는 전반기 막판 좋았던 플레이를 이어간 반면에 수원은 좀 전체적으로 좀 몸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경기 끝나고 박건하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비 오는 날 훈련을 했던 게 좀 여파를 미친 게 아닌가라는 좀 분석을 조심스럽게 좀 하더라고요. 수원 FC는 이영재, 박주호가 확실하게 중원을 장악하면서 볼을 점유했고요. 라스의 높이를 중심으로 무릴로 그리고 양동현 삼각편대가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셋이서 해결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반면에 수원은 제리치가 좀 애매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좌우 플레이가 수원은 어쨌든 이기재, 김태환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죽어버렸고요. 정상빈의 역습에 의존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좀 여의치 않았던 단순한 공격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불이 좀 붙는데 수원 플레이가 조금씩 살아났죠. 니콜라우, 전세진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섰던 수원이 후반 24분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니콜라우의 돌파도 굉장히 위력적이었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전세진의 슈팅이 김동호를 맞고 수원 FC 골망 흔들었는데 경기 후 자책골로 정정이 됐습니다. 수원이 1대0으로 리드한 가운데 후반 27분이었죠. 이날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결과가 결정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맞아요. 박주호가 돌파하던 중에 한석종이 태클로 막아내는데 주심이 경고를 줍니다. 지체 없이. 이미 전반 33분 한 장의 경고가 있던 한석종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죠. 정상빈 선수 항의하면서 막 경고도 받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수원 선수들이 굉장히 격하게 항의 보였는데 경기 후에 수원 벤치 쪽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크더라고요. 팬들 역시 커뮤니티 보니까 불만이 컸고요. 사실 정말 느린 장면으로 봐도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저희가 22일 오후 2시에 이 방송 지금 찍고 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제가 취재해본 결과 심판소위원회에서 오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 태클 장면에서 파울은 맞지만 경고까지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면서 한석정 선수는 부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퇴장으로 무게추가 확실히 수원 FC로 쏠리게 되는데요. 수원 FC 김건웅 선수를 한 단계 위로 올리면서 3백에 한 자리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올리면서 둘 그러니까 타르델리, 라스, 이영재, 무릴로, 그다음에 박주호, 김건웅 이렇게 해서 상대를 위에서부터 가둬두는 형태로 상대를 더욱 압박했고요. 결국 후반 36분이었죠. 이영재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감각적인 백킬 패스를 주고 라스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굉장히 역습 속도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위력적인 모습이었는데 4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9골을 폭발시켰습니다.
후반 43분이었죠. 타르델리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영재가 성공시키면서 수원FC가 두 번째 수원 더비를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니, 수원FC를 가만히 보면 이 후반 막판 득점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네, 역전승도 많았고 집중력 확실히 좋은 팀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수원FC 새롭게 가산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수의 군입대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라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 영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잭슨과 타르델리를 영입했거든요. 첫 경기부터 만점 활약 펼쳤습니다. 잭슨은 훈련 때부터 김도균 감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첫 경기부터 좋은 활약 보였습니다. 사실 1m 96에 달하는 선수라서 스피드가 좀 느리지 않을까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정상빈이 일부러 이쪽으로 좀 많이 팠는데 전혀 스피드에 밀리지 않았고요. 왼발잡이라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빌드업도 상당히 좀 매끄럽게 이루어진 모습이었고 사실 좀 마토필이 난다는 얘기를 김동인 감독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 첫 경기에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무리도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 보였고 체력 때문에 교체 아웃됐거든요.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합격점을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타르델리는 사실 좀 김동인 감독이 훈련해보면서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뭐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아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임이 굉장히 과감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연기하는 모습 보니까 센스도 있더라고요. 그 동점골 터지는 장면에서 이영재한테 밀어주는 가슴 패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주로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많이 하면서 크로스 플레이도 하는 걸 보면은 라스와 더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승골이 되는 페널티킥 만들어내는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였던 게 라스와의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낸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원FC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더 걸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 수원은 좀 전체적으로 좀 몸이 무거웠습니다. 확실히 고승범과 헨리의 공백이 좀 느껴졌고요. 김민호, 강현묵이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한석정이 홀로 중원을 지키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승범이 그 김민호와 한석정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패스 레인지가 좀 길어지고 그 공간이 비는 형태도 많이 벌어졌고요. 수원 특유의 컴팩트함이 좀 많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확실히 좀 헨리가 없다 보니까 라스와의 경합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높이는 헨리가 확실한데. 프리뷰 때도 그 얘기 해줬잖아요. 네, 민상기한테 기대를 거는 이유도 높이 때문이다. 네, 근데 라스의 뚝배기는 역시 리그 최강이고 라스가 떨궈준 볼을 무릴로, 양동현 혹은 타르델리까지 해서 이 세 선수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수원이 이 부분을 막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다만 수원은 입장에서는 좀 위안거리를 찾자고 하면 전반기에서 좀 부진했던 부상도 겹쳤던 니콜라오가 이날 좀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면서 위력적인 돌파를 좀 보였고요. 군에서 전역한 전세진도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녹아드는 모습 보였던 게 아마 수원 팬들 그리고 박건하 감독의 위안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키움 뽑기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굽니까? 박주호 하겠습니다. 네. 이날 전 동점골을 넣은 라스 당연히 뭐 잘했고 1골 1도움 기록한 이영재 활약 돋보였는데요. 저는 중원에서 밸런스 잡아준 박주호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 막판부터 이제 수원FC가 3-4-1-2로 전환을 했는데 중원 조합을 무릴로, 이영재, 박주호로 뒀는데 이영재가 좀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주호가 사실상 원보란치에 가까운 움직임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들이 활약을 할 수 있게 후방에서 힘을 실어주는 게 박주호의 존재입니다. 박주호 선수 그 수원FC 내부 기록 보면은 어떨 때는 뭐 13km, 14km도 뛴대요. 예. 제일 많이 뛰는 게 박주호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뒷공간 커버하고요. 워낙 기술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키프행력 좋잖아요. 이러면서 점유율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플레이라는 게 박주호의 존재고요. 사실 박주호 선수의 약점이라고 하면 전진 패스인데 이날은 공격적인 패스도 좋았기 때문에 한석정과의 중원 싸움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FC의 언성 히어로였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광주 대 강원전. 광주가 3-1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면서 둘 다죠? 네, 그렇죠. 저도 무승부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둘 다 역올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경기는 전반 시작 후 10분만 보더라도 약간 강원이 힘들 수 있겠다. 아마 수원FC랑 수원 삼성전도 비슷한 흐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강주의 승리각이 나오는 그런 경기였는데 네. 서울 인천전 수원 더비도 돌아보면 휴식기 때 어느 팀이 조금 더 준비를 알차게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서울 인천은 두 팀 모두 준비가 약간 좀 덜 된 모습이었고 수원 더비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수원FC 쪽이 조금 더 준비가 잘 된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광주 선수들이 몸이 조금 더 가벼워 보였고 조금 더 의욕이 넘쳐 보였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초반에 골이 터지지 일단 않았어요. 하지만 광주가 못해서라기보다는
광원 이범수의 연이은 선방 때문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하지만 계속해서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9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이스 코너킥을 엄지성이 감각적인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뒤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킥도 일단 날카로웠지만 헤더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마중 나와서 이렇게 점프해서 돌리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엄지성이 이 골을 넣으면서 한 3달 만에 넣었더라고요, 골을. 근데 헤더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고 엄원상 없을 때는 엄지성이 왕이다. 댓글로 보니까 엄왕이라고. 아, 발음도 힘드네. 그러니까 엄지성이 확실히 능력을 증명을 했고요. 전반 점유율은 강원이 63대 37로 앞섰지만 슈팅 수는 광주가 9대 4로 앞서면서 훨씬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는 거네요. 네, 광주 확실히 효율적인 축구를 했고요. 후반 양상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원이 전반 30분에 일단 22세 자원들을 빼고 조재와 신라지 투입하고 후반 초반에 황금기 고무열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탄탄한 스쿼드는 갖췄어요. 하지만 8분 만에 오히려 이순민에게 추가골을 내줍니다. 원더골. 그러니까 이순민이 전반에 이미 한번 0점 조준을 했어요. 전반 초반에 흘러나온 공을 비슷하게 중거리 슛으로 때렸는데 그건 막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와 이거는 진짜 얄짤없다. 나는 저런 슈팅 때릴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거의 뭐 솜사탕을 발로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순민이 진짜 출전 기회를 많이 못 봤던 선수인데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깜짝 출전해서 K리그 데뷔골이라고 합니다. 데뷔골까지 터뜨렸고 광주가 이날 확실히 되는 날이었던 게 19분이죠. 페널티를 일단 얻습니다. 이제 알렉스가 고무열에게 파울을 해서 페널티를 얻는데 고무열이 찬 페널티가 우측 골대 맞고 나옵니다. 강원은 진짜 안 되는 날. 예. 올 시즌 광주의 패턴을 보면 만약에 비록 페널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에서는 좀 넘어가거든요. 그쵸. 상대에게 체력적으로도 좀 딸리고 근데 27분에 역습상에서 오히려 한 골을 더 달아나는 올해 3대 0은 당연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이 골로 인해서 역습상에서 허율의 패스를 받아서 이제 이민기가 득점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경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 네. 예, 이게 어느 정도 상성에서 좀 비롯된 득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강원 선수들은 최근 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리고 준비가 좀 덜 된 느낌도 있었고 유독 몸이 무거워 보였고 좀 목적성 없이 뛰는 느낌. 예, 그러면서도 병수볼 특유의 어떤 몸에 익은 그 플레이 있잖아요. 라인을 올리는.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맞았고요, 제대로. 이후에 광주가 한 골을 허용하지만 이한도의 자책골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광주가 4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광주는 지난 4월 20일에 승리를 거둔 이후로 3달 만에 승리 따냈는데 그때도 강원, 지금도 강원입니다. 확실히 네, 상성은 그러네요. 조금 뭔가 있는 것 같다. 네, 반대로 강원 입장에서는 지난 라운드에서 성남전 승리하면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좀 마련했는데 이날 반드시 잡았어야 하는 광주에 패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또 다운됐다. 벤치에 앉아있는 김병수 감독의 표정이 팀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프리뷰 준비하느라고 감독님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고 있었더니 대부분 이 경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강원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집중력이 없고 산만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강원 선수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김병수 감독 리더십이 중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네. 자, KUM 뽑아주시죠. 헤이스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대만큼 득점을 많이 못 해주고 있지만 꼭 필요한 역할. 이날 김종우가 무릎 타박으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헤이스가 측면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았는데 약간 좀 과정을 못해서 아스날 시절에 알렉시스 산체스를 보는 무슨 것처럼 느낌인지 알겠다. 예, 네. 팔딱팔딱 뛰면서 예, 압박도 하고 플레이메이킹도 하면서 엄지성의 선제골까지 도왔습니다. 키핑, 컨트롤, 센스 다 갖췄는데 한 가지 좀 지적받은 약점이 전진이 안 된다. 박스 안으로 진입을 잘 못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은 아직 뭐 몸에 습관이 배어서 그런지 고쳐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좀 잘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득점이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 득점했거든요. 이순민이라던가 이민기 다 헤이스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허율도 전방에서 잘 움직여 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아직 이날 조나탄이 안 나오긴 했는데 저는 감히 말하면 후반기에는 오히려 뭐 잔류를 위해서는 조나탄보다는 헤이스가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조나탄이 생각보다 몸이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 만큼 헤이스가 조금 더 해줘야 한다. 라고 조금 느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2부 프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